안녕하세요. 현명한 이웃집입니다. 곧 우리 집 집값이 좀 오를 것 같은데, 이럴 때 주택연금을 하면 손해일까요? 아우, 그거 그냥 대출이다, 복리이자가 무섭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 하면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수 없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그냥 소문과 댓글만 보시고 정말 주택연금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하면 도움이 될까? 집값이 오르면 연금액도 따라서 오를까? 그럼 집값이 내리면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후에 자녀에게 집을 상속할 방법은 없는 걸까? 신청을 한다면 신청부터 지급까지 얼마나 걸릴까? 주택연금. 어떤 분들에게는 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께는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선택을 하시면 후회하지 않겠죠?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72세 김영수 씨는 퇴직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고 국민연금 6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매달 나가는 관리비며 공과금,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하기만 합니다. 이걸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집이 있긴 하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좀 부족한 상황. 그러던 중 주택연금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궁금해진 김영수 씨는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다 다릅니다. 주택연금 하면 나중에 집을 못 물려줘서 애들한테 원망받아.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데 이자 부담이 커서 취소도 못하고 후회한다는 사람도 많아. 연금한다고 했다가 집값이 오르면 엄청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뭐가 맞는 얘기일까요? 김영수 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며칠 뒤 공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영수 씨는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의 기본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선택이 고민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집값이 오르면 연금액도 따라서 오를까? 자녀가 나중에 이 집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중에 연금을 취소하고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잘 들어보시고 가족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1분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자, 주택연금은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그럼 담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맡겨두는 보증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100만 원을 친구한테 빌렸어요. 대신 금반지를 맡겨둘 테니 돈 갚으면 이거 반지 돌려주렴 할 때의 금반지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네? 이때 외상을 할 수도 없고, 그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핸드폰이니까 이 핸드폰 맡겨두고 지갑 가지러 다녀올게요 할 수 있겠죠? 이때 식당 주인은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대신 받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마트폰도 담보입니다. 주택연금은 이 집을 담보로 맡길 테니까 매달 돈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담보로 신청했다고 해서 금반지나 핸드폰처럼 당장 그 집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를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택연금의 핵심이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집을 팔아서 연금으로 받은 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김영수 씨가 3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약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부부 중에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종신 지급 방식이에요.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다. 두 번째는 확정기간 지급 방식인데 10년이나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종신 지급 방식을 선택하시게 되면 김영수 씨는 평생 매달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간 지급 방식 20년을 선택하게 되면 20년 동안 매달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혼합 방식을 선택하시면 월 지급금을 받으면서도 필요할 때 목돈을 인출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달 80만 원을 받으면서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수 있죠. 이럴 때 2천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인 겁니다.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집값과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3억 원짜리 집이라면 월 약 100만 원 정도, 공시가격이 6억 원짜리 집이라면 약 200만 원, 공시가격이 9억짜리 집이라면 약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65세에 가입했을 때 기준이고요. 만약 75세에 가입했다면 각각 130만 원, 260만 원, 390만 원이 됩니다. 즉, 지급기간이 길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연세가 많아질수록 연금을 받을 기간이 짧아진다는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택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총 금액은 최대 6억 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어느 정도 한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쯤 되면 누구에겐 이득이지만 누구에겐 좀 손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럼 집값이 오르면 평가가 올라갔으니 연금액도 같이 오를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김영수 씨가 현재 3억 원짜리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실 텐데요. 10년 후에 집값이 6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더라도 연금액은 여전히 100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고 이후에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주택연금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세로 약 17억 원 이하의 집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시세 20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고요.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집값이 내린다면요? 혹시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연금도 줄어들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한 다음에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수 씨가 현재 3억 원짜리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월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10년 후에 집값이 2억 원으로 떨어진다면 그래도 김영수 씨는 계속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는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택연금을 받으면 자녀에게 집을 상속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원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집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김영수 씨가 20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연금을 받았다면 총 2억 4천만 원을 받은 셈이죠. 여기에 이자가 포함되면 상환액이 약 3억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5억 원으로 올라갔다면 자녀가 3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3억 원 그대로라면 집을 매각해도 상환해야 할 금액이 남지 않게 됩니다. 즉, 상속을 원한다면 연금 수령액과 이자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연금 중단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특히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보증료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리이자가 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상환해야 할 금액이 점점 커지는 구조겠죠. 따라서 연금을 받은 지 오래될수록 집을 되찾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신청부터 연금 수령까지는 약 1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상담하고 신청. 인터넷으로, 전화로,
지사의 방문도 가능하고요. 2단계, 심사 및 현장 조사, 공시가격과 담보가치를 평가합니다. 3단계, 금융기관 방문 후 연금 지급 개시.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연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주택연금이 적합한 경우와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한지,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지, 자녀에게 집을 꼭 상속해야 하는지, 연금을 오래 받을 계획인지,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지 등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정말 하면 후회하게 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예약하거나 1688-8114로 문의하세요. 광고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